네, 안녕하세요. 교재 282쪽입니다. 오늘 연산자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예, 이번이 마지막 강의를 들으시게 됩니다. 오늘 들으시면 교재의 거의 300쪽까지 60% 정도 진도가 나가는 것인데요. 오늘 다룰 내용은 연산자의 우선순위입니다. 연산자의 우선순위란 말은 연산자가 여러 개 있을 때 우선적으로 계산되는 연산자의 계산 순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연산자의 우선순위는 대부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학 시간에 사용하는 계산자의 연산 우선순위와 비슷합니다. 일반적인 수식이죠. 심볼은 곱셈 기호가 모양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이럴 경우 어떻게 하시나요? 나눗셈을 가장 먼저 합니다. 괄호를 제일 먼저 합니다. 그리고 곱셈을 하고요. 덧셈이 두 개가 있는데 좌측 덧셈부터 먼저 하게 됩니다. 밑에 걸 한번 보시죠. 뺄셈과 덧셈이 있습니다. 어떤 걸 먼저 하나요? 사실 덧셈과 뺄셈 연산자는 우선순위가 동일하죠. 그럴 때 왼쪽 걸 먼저 하도록 되어 있죠. 왼쪽 걸 먼저 하는지 하면 3이 나오고요. 오른쪽 걸 먼저 계산하면 값이 1입니다. 즉 연산자의 계산 순서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밑에 코드로 한번 보죠. 연산자가 몇 개가 있습니까? 괄호 연산자, 덧셈 연산자, 곱셈 연산자, 대입 연산자가 있죠. 여기서 제일 먼저 계산되는 것은요, 괄호입니다. 괄호도 연산자입니다. 괄호 안에 덧셈 연산자를 수행하고요. 그 결과를 곱셈 연산자에서 사용하고 그 결과를 대입하는 겁니다. 밑에 있는 예를 한번 보죠. 대입 연산자가 두 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입 연산자는 동일하게 여러 개가 나열되면 오른쪽 것부터 먼저 연산을 합니다. 산술 연산자와 다르죠. 산술 연산자들은 동일한 연산자가 있으면 왼쪽 것부터 먼저 하는데 대입 연산자는 특이합니다. 오른쪽 것부터 합니다. 그래서 B에 10이라는 값이 대입되고 대입 연산자의 결과값인 10이 다시 A라는 변수에 대입됩니다. 이로써 A 변수, B 변수 모두 10이라는 값을 가집니다. 밑에 코드를 한번 보시죠. 그래서 대입 연산자가 두 개 있는데 왼쪽 걸 먼저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괄호로 우선순위를 먼저 주었습니다. 괄호가 제일 우선순위가 높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넘버 2라는 값을 대입하려고 하고 있죠. 넘버 2가 지금 현재 2니까 넘버 1에 2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괄호 전체의 계산된 결과값은 얼마일까요? 2입니다. 대입 연산자의 결과값은 대입된 값이 결과가 되니까 2라는 상수값이 되게 됩니다. L밸류에서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 코드는 컴파일 시간에 에러가 발생합니다. 284쪽 넘어가겠습니다.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가지 예제를 보이고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서는 단항 연산자군요. 부호를 나타내는 연산자입니다. 단항 연산자죠. 마이너스 12a에 들어갑니다. 맞나요?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일은 전혀 없겠지만 특이한 케이스를 보여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플러스 연산, 마이너스 연산자 부호를 나타내죠. 총 결국에는 마이너스가 되어버립니다. 마이너스 10이죠. 이해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단항 연산자, 부호를 나타내는 단항 연산자는 오른쪽 것부터 연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에 다시 플러스 붙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10이죠. 대입 연산자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오른쪽 것부터 연산이 이루어집니다. 이로써 A 변수와 B 변수는 동일한 값을 가집니다. 이런 이야기는 복합 대입 연산자도 동일합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B가 현재 값이 20입니다. 20에다가 30을 더해놨습니다. 그럼 B가 얼마가 되죠? 50입니다. 그 50이라는 값이 A에 더해집니다. 그래서 A 값이 20에서 50이 더해져서 70이 출력됩니다. 복합 대입 연산자는 이렇게 연속적으로 쓰면 굉장히 복잡할 수 있습니다. 낫 연산자 기억나시나요? 논리 연산자입니다. 논리 연산자는 P 연산자를
true 또는 false로 생각하죠. 그래서 이를 true라고 생각하고요. true의 결과는 not 결과는 false. false는 0으로 표현하니까 그 boolean 값이 int형 변수에 들어가서 0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not 하면 어떻게 할까요? not를 두 번 하면 1을 not 하면 0. not 연산자도 우측을 먼저 계산하는군요. 예, 1이 not 돼서 0, 0을 not 돼서 다시 1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산자의 우선순위 중에서 어떤 연산자는 동일한 연산자가 나타났을 때 왼쪽부터 계산하고 어떤 연산자는 동일한 우선순위 연산자가 나타났을 때 오른쪽 것부터 연산합니다. 그걸 명확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명확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걸 한번 보시죠. 억지로 만든 예제입니다. 빼기 빼기. 이때 빼기 빼기는 부호를 나타내는 연산자가 두 번 쓰인 게 아니고요. 감소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상수를 감소하려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L 밸류가 필요하다고 컴파일 시간에 에러 메시지가 납니다. 그래서 빼기 빼기는 부호 연산자가 두 번 반복된 것이 아니고 증감 연산자의 감소 연산자라는 것입니다. 연산자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총 정리입니다. 결합 순서라는 게 있는데요. 결합 순서는 동일한 우선순위의 연산자가 나타났을 때 left to right, right to left 어떤 연산을 먼저 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표는 지금 285쪽부터 286쪽까지 있는데 이 표에 먼저 나타나는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일 우선순위가 높은 연산자고요. 콤마 연산자가 제일 우선순위가 낮은 연산자입니다. 콤마 연산자가요. 그 대입 연산자도 굉장히 우선순위가 낮죠. 이 우선순위, 연산자 간의 우선순위도 아셔야겠지만 연산자의 결합 순서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단항 연산자는 right to left입니다. 아까 예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건 연산자와 대입 연산자가 right to left입니다. 여기서 제가 그래서 대부분의 연산자들은 left to right인데 몇 가지 연산자들이 right to left입니다. 이 표는 혼자 시간을 들여서 좀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모호할 때는 괄호를 명시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명확히 해주는 것도 좋은 코딩 습관입니다. 네, 오늘 286쪽까지 마쳤고요. 지난 시간까지 하던 오픈 프레임워크를 이용한 벽돌 깨기 게임 조금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287쪽입니다. 지금 교재 287쪽은 지난 시간까지 공이 좌우로만 움직이던 공을 2차원 공간상에서 상하 좌우로 움직이도록 해볼 겁니다. 그래서 288쪽의 코딩을 제가 미리 해뒀는데요. 먼저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을 하면 2차원 공간상에서 공이 내 변에 닿으면 입사각과 반사각이 동일하게 반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 코딩이 되면 실제로 벽돌 깨기 게임을 위해서는 밑에 라켓을 향후에 설치하면 되고요. 위에 벽돌만 설치해서 공과 벽돌의 충돌만 감지하면 됩니다. 거의 한 3분의 1 정도는 게임이 완성된 셈입니다. 그럼 이 코드를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내용 중에 다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샵 define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샵 define 문장은 다음 강의에서 설명될 내용인데요. C에서 샵으로 시작된 문장은 좀 특수한 내용이죠. 이렇게 되면 ball size라는 단어가 30이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30이라는. 그리고 지금 2차원 평면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변수를 하나씩 추가합니다. yforce는 공의 y 위치를, y 디렉션은 공의 y쪽 움직임 방향을 나타냅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동일하고요. 달라진 부분이 여기입니다. 공의 초기 위치를 위해서 object height라는 오픈 프레임워크의 함수를 씁니다.
get height는 실행창의 높이를 나타내죠. 대입 연산자를 두 개 나란히 썼습니다. 오른쪽부터 연산이 되겠죠. 그리고 코드를 보시면 업데이트 함수를 보실 텐데요. 책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288쪽을 보시면 공의 두께가 있으니까 공의 중심 위치와 변을 충돌 감지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코딩을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볼의 사이즈를 감안해서 왼쪽 벽에 닿았는지 또는 오른쪽 벽에 닿았는지 또는 위쪽 벽에 닿았는지 아래쪽 벽에 닿았는지에 따라서 각 공의 움직임 방향을 고를 바꿔줍니다. 드로 함수는 예전과 동일합니다. 조금 설명이 빨랐던 것 같은데요. 288쪽의 설명 칼럼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보시고 직접 코딩을 하시고 결과를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까지가 연산자를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sharp define과 같은 전처리 지시자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